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뭐 공부하는 날이죠? 사막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론상부터 사흔까지, 사흔사요까지 참 대장정의 길을 잘 밟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번부터는 사막에 들어갑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불교 교법이 참 어렵다 싶다? 별로 어렵지 않다. 원불교는요, 이론상 사흔사요, 사막팔조가 다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사흔사요, 사막팔조 말고 딴 것이 있다 없다? 그게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일단 원불교 교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대도라 그러죠. 이론대도. 그쵸? 이론대도. 이론대도가 뭐냐? 이론상과 사흔사요, 사막팔조가 이론대도예요. 이론세계 건설하자 그러죠. 이론세계가 뭐냐? 이론상과 사흔사요, 사막팔조가 편만해지는 세상이 이론 세상이에요. 그 이론상 사흔사요, 사막팔조 아니고 다른 거 갖다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걸 갖다 쓰더라도 그것이 체가 돼서 활용이 되는 방법으로 써야 되지, 사막 치워버리고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원불교 수행은 아닙니다. 우리 원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상식이고.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제 오늘부터 사막 들어갈 건데, 원불교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뭐예요? 사막. 원불교 수행은 뭐예요? 사막. 원불교는 무슨 공부합니까? 사막. 원불교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사막으로 합니다. 그거예요. 예. 그 마음 공부 얘기 많이 하죠? 사막이에요, 원불교에서는. 그 사막 빼고 다른 것은 원불교 마음 공부는 아니에요. 예.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원불교에서는요, 사막 빼고 마음 공부는 없어요. 사막 안에 다 들어옵니다. 모든 마음 공부가. 사막을 제껴놓고 이것이 원불교 공부다라고 다른 거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건 원불교 건 아닙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원불교 수행, 원불교 마음 공부는 사막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세요. 원불교 마음 공부하니까 요가 배우러 갑니다. 그거 원불교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원불교 마음 공부를 돕는 다른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불교 마음 공부 사막을 돕는, 예를 들면 정신수양을 돕는 명상 방법이에요. 그러지 그것은 원불교 공부는 아니면 정통 원불교 공부는 아닙니다. 사막의 한 부류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 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어떤 공부 방법론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큰 포태 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마음 공부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타깝죠. 마음 공부는요, 사막이어야 돼요. 사막.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굉장히 능력 있고 열정 있는 그런 교무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박해 외부에서 명상 방법론도 들여와서 교도님들한테 가르치고, 또 우리 교법 중에서 일부의 어떤 좀 쉬운 문장 몇 개를 가지고 단순한 어떤 그 공부법을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세요. 정말 그 노력이 우리 교단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막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라는 게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때 사막의 개념을 가지고, 사막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막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공부법인가 하고 주체를 가지고 수용하시라 이겁니다. 주체를 가지고 수용하시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사막이 어긋나질 않아요. 대종사님의 교법이 잘못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사막의 다른 버전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원리나 그 정신이 사막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공부 방법을 가져왔다. 근데 그거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막의 관점에서 그 공부 방법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공부 방법론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오든지 사막의 다른 버전, 사막의 쉬운 버전, 사막의 좀 더 대중적인 버전, 사막의 어린아이 버전, 사막의 초입자 버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을 수입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내용을 봤는데 사막이 없다, 사막의 정신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부분적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정신 수양에 치우쳤던지, 사리 연구적 방법론에 치우쳤던지, 작업 취사적 방법론에 치우친 가르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부법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온전히 다 갖춘 공부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막을 기본적으로 주체를 세우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막을 돕는 현대적 수행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주체는 명확하게 세우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음 공부가 뭐냐. 마음 공부가. 마음을 온전하고 원만하게 다 공부하자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사막이에요. 사막 말고 다른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사막의 공부 방법론을 이렇게 이론대도의 공부법으로 수행 방법론으로 사막을 딱 내놓으셨는데 우리 안에서 사막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어렵다, 난해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논쟁을 하고 한다고 할 때도 참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참 천차만별로 다르게 이해해요.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통일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핵심 교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안에 온전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막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막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사막이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다른 거 갖다 하자 일단 쉬운 것, 재미난 거 테크닉, 재미난 명상법, 지금 당장 기분 좋게 해주는 뭔가 새로운 명상법 도입해가지고 해보자. 우리 교단이 10년, 20년 있다 문 닫을 교단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후천만대의 이 교법이 이론대도의 교법이 이론상 사은사유 상호팔조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될 문제지 제껴놓고 다른 거 찾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교무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이제 수행을 진작시키고 원불교 수행을 교도님들의 마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하는 것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의 일부지 사막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원불교 공부의 전부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는 알고 해야 된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외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역량이 생기고 원불교 교법의 큰 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사막을 공부하게 됐는데 사막의 그 공부를 진짜 원만하게 잘 하셔가지고 일취월장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일취월장 하시길 바래요. 우리 교법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전이요. 앞에 총소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의편, 수행편이 있는데 수행편을 보세요. 수행편. 물론 사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수행편 전체가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법에서 사막을 빼놓고는요. 원불교 교법을 얘기하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보세요. 뒤쪽에 사막 빠진 교법이 있는 거. 수행편 통째로 다 사막이에요. 결론도 사막으로 끝나요. 법의 등급이. 그런데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뭐 원불교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제가 이걸 목 놓아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 목 놓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너무 지금 정체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마음 공부가 너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참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제가 사막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막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는 좀 주의하고 시작하자. 몇 가지는 주의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좀 생각해 본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렇게 원불교 교무로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 아주 주관적 견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의 어떤 그 지혜를 명석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뜻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성불재중의 뜻입니다.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뜻. 그 서원이지요. 그 뜻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관점에서 볼 때,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그 다음 뭐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막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신수양 왜 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파란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사리연구 작업지사 왜 합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세 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막을 공부하는 사람이 올바른 뜻을 세웠다 할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원이 대종사님의 서원과 부합되는 서원을 세워야 사막 공부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막을 공부하는 공부인은 사막 공부의 목적이 자신병 치료, 자신의 마음병 치료에 사막 공부의 목적을 두고 나 하나 해탈하고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적 목적에서 사막을 공부하게 된다면 대종사님의 뜻하고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는 목적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대종사님의 뜻과 부합해야 바로 그것이 공도의 길을 걷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막을 수행하는 사람의 올바른 뜻이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 얘기 드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성불재종의 뜻을 안 세우고 과연 사막 공부가 올바로 될 것이냐, 사적인 마음으로 사적 이익과 사적 욕심으로 수행이 그것이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 것이냐, 공도에 헌신하려고 공도적 관점에서 빈 마음으로 시작한 그 뜻을 세운 사람이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뜻을 올바르게 세우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뜻을 세우면요, 그 뜻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상이. 교전을 보더라도요, 내가 사적 감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교전을 본다? 그렇게 교전을 보는 사람하고 공도의 관점에서 대종사님의 서원과 부합하는 관점에서 교전을 본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내용이 똑같이 이해될까요? 다르게 이해될까요? 당연히 달라요. 뜻이 다르면 마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노란색 안경을 꼈는데 우리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대종사님하고 같은 안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바른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마음을 쓰게 되고 그 뜻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결국 깨달음의 수준도 천차만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솔성하는 능력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품을 거르는 능력의 차이가. 시작부터 사사로움으로 시작한다? 운이 좋아서 좋은 스승 만나면 몰라도요, 어려워요. 그렇게 시작하면. 성불재종의 뜻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공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궁량이 터지고 사사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제압하고 대도에 쉽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지공무사한 거예요. 지공무사한 자리가 드러나야 깨달음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지공을 목표가 아니고 사사를 목표로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사사는 제거해야 될 거고, 그렇죠? 지공은 드러내야 될 건데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 혼자 아니만을 위해서 시작한 그 공부가 어떤 결과를 보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동교와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종사님의 그 큰 의도를 가지고 그 뜻에 부합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사막을 공부해야 된다. 사막을 공부하는 목적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을 공부하는 목적은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공도정신에 기반해야 된다. 아시겠죠? 사막 정신수양 왜 합니까? 아, 마음 편하려고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신수양 왜 하냐고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운데 정신수양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에서 번뇌를 좀 사라지게 하고 이러면 나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시겠지. 공도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소승적 관점에서 그치고 맙니다. 정신수양 왜 합니까? 아,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정신수양 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요. 자기 문제는 그냥 가볍게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뜻을 크게 세우면.
사사로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호랑이 잡으려고 하는데 토끼에다 총 쏩니까? 토끼는 관심도 없어요. 호랑이 잡을 놈은, 호랑이 잡을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끼를 잡으려고 맘먹은 사람이 토끼에 관심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쳐다보지도 못하죠. 처음부터 호랑이 잡을 생각 하셔야지. 처음부터 토끼 잡고 쥐 잡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뜻을 대종사님과 같은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교법을 이렇게 펴셨는데, 우리 중생이 말이죠, 깜냥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나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사회에서 뭘 좀 공부하면 자기 지식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풀어요. 자기가 어디서 밖에서 어디서 무슨 뭐 어디 명상법 조금 배워오면 그걸로 교법을 풀어요. 어디 밖에서 무슨 뭐 경전 하나 보고 오면 그걸로 교법을 풀어요. 도대체 그런 거만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좁은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사적인 어떤 알미나 깨달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무슨 말 하시는 건가를 보셔야 돼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무언가가 그냥 내가 하나도 거침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빈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치워버리고 자꾸 딴 거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교전에 그렇게 돼 있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해요. 야,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시죠. 경전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공부하는 방향로, 대종사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를 들면 길을 찾아갈 때 나침판하고 지도를 들고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주워 들은 얘기 묻고 찾아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엉뚱한 곳으로 찾아갔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내가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대전에 와 있는데 자기가 서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공부 도가에서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전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빨간색 장미를 들고, 왜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디 가면은 거기 어떤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찾아가. 그랬는데 이제 빨간 장미를 들고 있는 사람 찾아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빨간 장미를 몰랐어.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헷갈린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노란색 장미 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그 노란색 장미가 빨간색 장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죠. 뭐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뻘짓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뻘짓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것을 올바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일단 내려놓고 이 양반이 뭔 말하는가? 이 교전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온전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이쪽을 공부했는데 이쪽의 말씀과 저쪽에 공부했는데 저쪽의 말씀이 둘이 예를 들면은 충돌해. 본문이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요 내 생각을 고쳐먹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쪽에 맞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저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대종사님이 이것은 뭐 방편으로 쓰신 걸 거야.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이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법문에 격을 둬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예 무시해요. 그쪽 법문 말씀은.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무엇가 들어가지고 대종사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뭐가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누를 범하기 쉬워요. 저도 그런 길을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안 되니까 돌아왔죠,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죠.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공부할 때요. 사막을 공부할 때 대종사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 가지고 밖에서 다른 거 가져와 가지고 대종사님의 공부법을 흐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주체를 명확하게 세우고 다른 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 것에 주체가 서지 않았으면 일단 이거부터 세우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종사님의 사막을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연에서 교법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숲을 봐야 돼요. 공부를 대강 공부, 경전 공부, 우리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다 그래 특신급에 가면은 근데 그건 뭐냐면은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숲의 안목이 아니고 나무 몇 그루 보는 정도 안목 가지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항상 큰 대종사님의 그 아주 큰 줄기, 숲 이걸 봐야 내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어긋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막 공부를 제대로 하긴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그냥 사막이 아니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사막은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안 세우면 성립이 안 되는 공부입니다. 처음에 딱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법신불 이론상이 없어. 그리고 사막을 공부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처음 시작부터가 이것은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된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고. 사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론상 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론상을 빼고. 정신수양할 때도 이론상을 표본해야 돼요. 사리 연구할 때도 이론상을 표본해야 돼요. 작업치사할 때도 이론상을 표본해야 됩니다. 근데 이론상 빼고 사막을 얘기하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그 찐빵입니까? 무늬만 찐빵이지. 알맹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수행을 해가지고 뭔 공부의 결과가 나오겠어요. 대종사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 위에다가요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 지은 거 그거 얼마나 갑니까? 집과 짓는 동시에 무너져요. 그런 거. 기반이 탄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탄한 기반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 기반이 안 되면요, 아예 집을 못 세웁니다. 아예. 시작도 이론상이고 끝도 이론상이에요. 결국 이론상의 구현이 사막이에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론상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걸 인성해서 어떻게 구현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도록 할 거냐. 그게 사막 공부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 이론성을 빼버리고 사막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사막을 참 어렵게만 생각하고 사막이 우리 마음 공부 방법으로 우리 교단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단지 훌륭한 그냥 멋진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 교단에 남아있다고 하면 저는 그 중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론상을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론상에 대한 기반이 되면 사막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는 대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도가 뭡니까?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도라고 한 거잖아요. 대도의 의미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큰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특별한 노력을 하는 사람만 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현사후 삼합팔조가 대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사막이. 뭔가가 우리가 대종사님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닐까. 대종사님의 교법이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어렵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대종사님은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도라고. 근데 어렵다. 그러면 충돌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렵다 하고 여기서는 쉽다 하는데 그러면 뭐가 맞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종사님 말에 더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생각이죠. 대종사님이 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쉬운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교도님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 하지만 대종사님이 어렵다고 해놨나요? 밥 먹기보다 우리는 대도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쉽다는 건데 왜 어려울까?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종사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접어놓을 것이 아니고 도대체 쉽다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대종사님의 본의가 무엇일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막이 어렵냐?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론상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사막은 어렵다. 하지만 투철한 이론상을 모시고 한다 그러면 사막은 어려울 것이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부겠죠. 전체는 아닐 겁니다. 일부의 한 부분이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교도님들 비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건 이겁니다. 법의 등급과 함께 사막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등급 얘기만 나오면 우리 교도님들 일단 마음이 불안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법의 등급에 우리 인성이 아직 해당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것은 우리 교도님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사막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법의 등급과
법의 등급에 대한 투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막을 공부해야 된다. 법의 등급 빠지고 사막을 공부한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기준이죠? 법의 등급 내용 보면 다 사막으로 돼 있잖아요. 사막의 경지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법의 등급이. 그렇잖아요. 그럼 사막 공부를 했다 그러면 법의 등급에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돼.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이것만 딱 비교해봐도 알아요. 어디서 마음 공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서 보세요.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예를 들면은 이 공부하면 어떤 인격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막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막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가 답이 딱 떨어져요. 사막하고 비교해 보시. 사막 그리고 법의 등급하고 딱 맞춰서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해보면 이 공부는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구나. 답이 딱 나오죠. 근데 그런 거 기준 없이 이 공부법을 전하고 있다? 그건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혹세무민 하는 거라고. 법의 등급도 없이 법을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친다? 혹세무민 하는 겁니다. 그거. 대종사님은요, 공부의 기준이 명확해요. 대종사님이 원하는 사막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막 공부 안 하면 그 인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법의 등급을 모르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법의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모르는 거하고 같아요. 마음 공부의 기준이 법의 등급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한 것이 마음 공부예요. 특신급은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한 것을 공부한 것이라고 치는 거예요. 보통급은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보통급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 마음 공부 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막을 공부하면서 법의 등급하고 연관돼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막 공부는 법의 등급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참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교단에 이런 풍토인데, 우리가 법의 등급을 가지고 인격이 평가되어야 이게 맞잖아요? 그게 맞죠. 정전의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법의 등급이. 막판 결론 아닙니까? 정전을 통해서 그 정전을 통째로 이루고자 하는 결론이 법의 등급이에요. 법의 등급이에요. 그 정전 공부 잘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법의 등급에서 평가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건 법의 등급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사롭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해. 이 사람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위가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의 등급은. 뭐 교당에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성격 좋아. 이거 아닙니다. 법의 등급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까? 도가에서? 그런 식으로 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 방법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도 없이 공부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법의 등급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대법이에요. 법의 등급이. 이 법의 등급을 빼고 사막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의 등급은요, 정말 위대한 법문이에요. 위대한 법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교단에 정말 안타까운 풍토가 뭐 일기를 써가지고 말이죠. 일기 발표를 잘하면 마치 공부를 잘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데 그것은 사막 공부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은 사막 공부 전체가 아닙니다.
아니 일기를 꼬박꼬박 잘 쓰고 일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공부 전체입니까? 법의 등급을 놓고 평가를 해보세요. 일기 앞만 잘 써보세요. 1000권, 10,000권 일기를 쓰고 해보세요. 계문 10계문, 보통급 10계문 안 지키면요 보통급 아닌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일기 발표 잘하고 막 일기 써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발표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이 사람 공부됐다고 그러고 나 걱정돼 죽겠네. 그 정도 수준으로 도대체 우리 교법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또 흥분하고 있네. 아니 우리 교법이 일기 잘 쓰는 걸로 평가돼야 되는 거냐고요. 예? 경전 하나를 예를 들면 경전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어요. 막 딸딸 이 교전을 처음부터 딸딸딸 외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법이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하면 원불교는요 이 사막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요 취급을 안 해줍니다. 원불교에서 원하는 인격은요 원만한 인격이에요.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고 나머지 꽝인 인격은 원불교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중에 하나라도 F면요 그냥 F예요. 꽈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불교에서는 그냥 F예요. 하나가 F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원만하지 않고 두 개는 100점인데 하나가 F다. 그럼 원불교에서는 그냥 F예요, 이게. 그 원불교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다고 해놓고. 예. 제가 만만하게 않다고 하는 게 이건 의도가 다른 의도입니다. 편벽되게 공부한 걸 가지고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원불교 공부 사막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인격은 사막이 골고루 닦인 원만한 인격입니다. 예를 들면 경전은 열애회 수준으로 하고 취사는 보통급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전을 열애회 수준으로 할 거면 차라리 특신급 수준으로 하고 취사를 특신급 수준으로 올려서 내가 특신급에 올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실 거면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중에 하나만 기울어져도 원불교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 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교종, 선종, 율종이 있었는데 대종사님은 그 하나만 해갖고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거 싹 통합한 게 원불교예요. 근데 원불교 사막에 들어오지 않는 공부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밖에서 어떤 명상법을 가져오든 어떤 것을 가져오든 원불교 갖고 가서 해봐야 사막의 일부분 공부예요. 그것은 사막은 전인격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안 들어온 공부 방법론은 없어요. 단언코. 자꾸 열을 내서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스스로 법의 등급에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치심이 안 납니다. 치심이 안 나요. 어리석은 마음이 안 나요. 내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예? 보포를 줬으니까 나는 그만큼 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부족한 걸 채워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 얘기 다 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실 거야. 이제는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진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공부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누가 남이 알아주자고 예? 여기서 인정받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정말 교전의 말씀에 부합하게 진솔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만 내가 딱 드릴게요. 예?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원불교 마음 공부는 뭐다? 사막이다.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가 딴 거 있다 없다? 사막이다. 사막 아니고 딴 것은 원불교 마음 공부에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우리 사막을 돕는 일부분일 수 있어도 사막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사막 원불교 공부 전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원불교 공부는 반드시 사막이다. 첫 번째. 그리고 뜻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뜻을 바르게 세워서 성불재정의 뜻으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공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막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교법을 이해할 때 자기의 주견과 자기의 경험을 다 놓고 대종사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한 태도로 교법을 바라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숲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법과 교법이 충돌할 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했는 스스로를 의심해야 된다. 대종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대종사님이 뭔가 잘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 법신불 이론상을 반드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막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신불 이론상의 구현을 위해서 사막이 있는 것이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도 법신불 이론상으로 시작하고 끝도 법신불 이론상으로 끝맺는다. 방법이 사막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론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공부할 때 이론상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넷째로 사막은 사막 그냥 혼자 이해되면 안 되고 반드시 뭐하고 같이 이해된다? 법이 등급하고 함께 맞물려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막 공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법이 등급에 줄을 맞게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만한 공부인이 아니고 원불교에서 절대 인정받는 공부인은 못 됩니다. 원불교에서 인정받아야 진짜예요. 어디 딴 데서 조금 한 것 갖고는 여기 들어와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원불교에서 인정한, 원불교 법의 등급에서 인정한 정말 거기에 부합해야만이 인정받지, 밖에서 뭐 좌선을 얼마를 하고 뭘 얼마를 했다고 해봐야 원불교 들어와가지고 법의 등급 기준 딱 펴놓고 보면요,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할 경우가 많습니다. 앞만 잘난 채 봐도 원불교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원불교가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종사님의 위대한 유산, 그죠? 이론상 사은사유 사막팔처, 사막인데요. 대종사님의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들어서 정말 제대로 수행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격이 되고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로 의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공도에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